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 통찰력을 길러주는 경제아카데미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경제아카데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1일 한국경제신문에서 발행한 머니 제5월호에 대해서 5월호인 머니 월간지에 대한 오늘의 제목은 한국 부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진짜 부자는 가 되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삶의 형태는 물론 자산 관리 방식과 라이프 스타일, 가치관 측면에서 부자들과의 부자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크고 작은 차이를 나타낸다. 한국금융연구소가 매년 한국 부자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이다. 부자들은 어떤 어려움이 부닥쳐도 자신들만의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환경에서 부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일이죠. 안성학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의 말입니다. 하나금융연구소가 얼마 전에 2020년 한국 부자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지난 2007년 첫 발간된 이 보고서는 당초 하나금융 계열사들의 프라이빗 뱅크 고객의 금융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내부 자료로 활용됐지만 지금은 일반인들에게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보고서에서는 시계 분석을 통해 국내 부자들의 연령대별 자산 관리 의사결정과 형태를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즉 부자가 된 시점과 수단 그리고 축적된 자산의 처분까지 생애별 의사결정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담겼습니다. 올해 설문은 지난해 12월 중순을 기점으로 한 달간의 금융자산 10억 이상을 보유한 하나은행의 PB 고객 4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부자 초입은 41세, 부축적 수단은 부동산. 설문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68세, 생애 주기별로 생각하는 부자로서 출발점은 평균 41세였습니다. 이는 현재 자산을 모으기 위한 시드머니, 종잣돈 확보 시기이자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가 날 정도로 자산을 마련했다고 느끼는 시점입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시드머니를 확보한 수단과 부의 축적 수단이 일부 차이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시드머니 확보 수단으로 전체 응답자의 32%가 사업소득의 1순위로 꼽았고 상속증여가 25%, 근로소득은 18%, 부동산 투자가 18%로 집계되었습니다. 추가적인 부를 축적하는 수단에서도 사업소득의 31%가 가장 높았지만 이 순위는 부동산 투자 25%로 꼽혀 상속증여 18%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여러 형태의 시드머니로 부동산 투자에 성공해 부자 대열에 합류한 비율이 상당하다는 것을 가름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부자들의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향후 5년간에 어두울 것으로 보이는 실물 경제와 달리 부동산 경기에 대한 최근 4년간 설문조사 가운데 가장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올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변수이지만 실물과 부동산 경기의 방향을 둘러싸고 생각하는 부자들과의 괴리를 갈수록 커지는 모습입니다. 올해 계획 중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역시 이런 인식과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자들이 지난해 비슷한 수준에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겠다고 응답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젊은 부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의 투자 비중을 늘리겠다는 응답이 25% 안팎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 서울 외의 수도권이나 지방의 거주하는 부자들의 부동산 비중을 확대하려는 의사가 많았는데 이는 40대 이하의 젊은 층이 서울, 강남, 3구보다 수도권이나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실제 설문조사의 대상 부자들의 거주지 강남 3구 46%로 가장 높았지만 40대 이하 부자들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 거주 비중이 46%에 달했습니다. 전원주택은 노, 고연령일수록 상업용 선호, 부동산 투자에 대한 부자들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들이 선호하는 주거지 형태에서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 여유롭고 조용한 전원 생활을 선호할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부자들은 가장 선호하는 주거지는 현재 사는 곳 62%였다. 현재 사는 곳이 가까운 곳이 17%라는 응답을 포함해 10명 중 8명 이상이 주거지를 옮길 의사가 없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해외에는 3.9%, 농어촌의 1.6%에 대한 선호도를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주된 이유로서는 현재 생활 패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67%로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이는 현재 사는 곳에 각종 편의시설이 밀집되어 있으며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다는 인식이 바탕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형태별로 부동산 투자의 경우 은퇴 시기를 전후로 일부 차이를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자산 규모가 적은 젊은 부자들의 경우 투자 목적의 주택 선호가 높았던 반면 보유 자산이 많은 고령층은 상업용 부동산 선호가 높았습니다. 이는 투자 목적 주택을 통해 부의 축적을 한 뒤 점차 노후 준비를 위해 주거지의 다운사이징을 진행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부동산 이외의 금융자산의 경우 현금, 예금 등 안전자산 비중이 40%대로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지난해 불거진 라임 파생 결합 펀드 사태의 영향으로 펀드나 신탁의 비중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주식 채권 비중은 소폭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응답자 가운데 해외 자산 보유 비중은 78%로 높은 비중을 유지하는 가운데 외화 예금과 외화 현금이 각각 71%에서 50%로 집계되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비법은 결국은 정보력에 싸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을 선호하는 현상은 지속될까요? 부자를 꿈꾸는 이들을 위한 조언이 있으시다면 사실 젊은 부자들의 경우 사업소득 외에는 부의 축적 수단으로 마땅하지 않다는 인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 고점 논란에도 불구하고 젊은 부자들이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에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죠. 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
핵심 지역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수요는 여전한데 공급을 턱없이 부족한 거죠. 부자가 되느냐 여부는 결국 정보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드머니가 많을수록 유리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발로 뛰어야 합니다. 투자에 성공한 부자들은 투자 결정 과정에서 치열하게 공부하고 최대한 많은 인맥을 활용합니다.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 투자에도 마찬가지죠. 이를테면 코로나 사태처럼 큰 변수가 발생했을 때 정보에 앞서 투자자들이 더 성공을 거두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부자 되는 비결은 결국 정보력의 싸움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한국 부동산 자산 포트폴리오의 정보입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경제아카데미 TV는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